그러면 지금부터 우리요 수열로 넘어가도록 하자. 07 등차 수열, 등비 수열 들어갈 거예요. 자, 그러면 수열이라는 건 수를 나열한 걸 말하는데요. 자, 2, 4, 6, 8. 선생님 여기까지 적었어. 그럼 뒤에 뭐 올 것 같아? 10, 12. 이렇게 예측이 가능하죠. 이와 같이 어떤 일정한 규칙성이 느껴지는 수를 나열했을 때 우리는 얘를 수열이라고 불러요. 근데 내가 어떤 수를 나열했어. 모르겠어. 그러면 얘는 수열이라고 부를 수 있다, 없다? 없다예요. 왜? 뒤에 얘는 도대체 어떤 규칙성으로 만들어진지 모르기 때문에 수열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자, 그래서 결국 수열의 정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정한 규칙이 필요합니다. 일정한 규칙에 따라서 차례대로 수를 나열하는 것을 여기에서 수열이라는 말만 뽑아내서 수열이라고 한다예요. 자, 그러면 수열에서 가장 중요한 수학적 개념은 바로 뭐야? 그 일정한 규칙이 뭘까? 요거를 아는 거겠지. 자, 그래서 우리는 이때 이 일정한 규칙을 식으로 표현하는데 얘를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일반항 AN이라고 얘기하거나 FN이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자, 땡땡. 일정한 규칙을 식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정의를 붙여놓으세요. 일정한 규칙을 식으로 표현한 것. 일반항이란 무엇이다? 일정한 규칙을 식으로 표현한 것이다요. 자, 그러면 우리요 여기에 나오는 세 줄 큰 소리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반항이란 n 대신 2를 대입하여 계산하면 첫 번째 항이 나오고 n 대신 2를 대입하여 계산하면 두 번째 항이 나온다. 따라서 일반항만 알면 그 수열의 어떤 항도 구할 수 있게 된다. 즉 수열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는 일반항 구하기이다. 일반항 구하기이다. 일반항 구하기이다 라고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요 상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나와 있는 이 AN이라는 표현은 뭐냐면요. 우리 보통 fx 이런 표현이 있으면 얘가 뭘 의미해? x라는 문자를 포함한 어떤 식이 있어? 이런 의미죠. 그러면 fn이라는 말은 뭐예요? n이라는 문자를 포함한 어떤 식이 있어요. an도 같은 말이에요. 얘도 뭐다? n이라는 문자를 포함한 어떤 식이 뒤에 있을 거야 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어떤 일반항을 봤더니 an은 2n-1이다 라는 이런 일반항이 있어요. 그런데 나보고 이 수열에 100번째에 오는 숫자 구해볼래? 라고 얘기하고 있어. 그럼 n자리에 며칠 대입하면 된다? 100을 대입하면 됩니다. 100번째 항을 우리는 A100이라고 써요. 이게 100번째 항이라는 의미야. 얘는 어떻게 구할 수 있다? 2 곱하기 100 빼기 1. 즉 199가 되겠구나 라고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자, 이제 보도록 하자. 두 번째 항 구하시오 라고 나왔어. 뭘 구한다? A2는 2의 제곱 플러스 3 곱하기 2 마이너스 5라고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항은 몇이 되겠다? 5가 되겠다 라고 정리해 놓으시면 돼요. 자, 됐습니까? 그러면 대부분의 문제는 사실은요 AN을 이용해서 일반항을 표현해요. 그런데 가끔 문제가 꼬이다 보면 선생님들이 이런 식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 애들 조금이라도 헷갈리게 만들어서 문제 못 풀게 하려고 이런 식으로 수열을 표현하는 경우도 있는데 얘도 수열의 일반항이에요. 자, 이유 보도록 할게요. 실수에서 실수로 가는 함수에서 정의역을요. 원래는 실수였는데 정의역을 자연수로 제한을 했을 때 그 함수 값을 차례로 나열한 것을 우리는 수열로 해석할 수 있다요. 자, 수열의 핵심은 뭐예요? fx에서는 x 자리에 아무 실수나 막 들어갈 수 있지. 뭐 루트 3, 뭐 마이너스 187 이런 거 들어갈 수 있다면 an의 n 자리에 들어가는 건 n의 의미 뭐야? n번째 항이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네 번째 항 이런 자연수밖에 못 들어가요. 그러면 얘도 당연히 자연수밖에 못 들어가겠지. 와, 얘는 실수가 들어와서 함수였는데, 즉 함수에서 정의역을
자연수 1, 2, 3, 4 이런 걸로 제한했을 때 나오는 이 함수 값이 바로 무엇이 된다? 수열이 될 수도 있다예요. 그래서 우리는 FN이라는 표현을 가지고 수열을 사용하기도 한다. 자, 그래서 우리가 밑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F1, F2, F3, 땡땡땡 FN이라고 밑에 나와 있지? 요렇게 있고 일반항 FN이라고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A1, A2, A3, AN 땡땡땡 거기에 뭐라고 적어 놓는다? 일반항 AN이라고 이렇게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이 AN과 FN이 수열의 규칙성을 의미하는 식인 일반항을 표현하는 방법이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 단원에서 배우게 될 내용은요. 수열에는요. 기본 수열이라는 게 있고요. 이제 발전된, 변형된, 즉 복잡하고 지저분하고 더럽기 그지없는 수열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앞단원에서 뭘 배운다? 등차 수열, 등비 수열이라는 모든 수열의 가장 베이스에 해당되는 기본 수열을 배우게 되고요. 이게 끝나고 나면 수학적 기납법이라 그래서요. 뒤쪽에서 더럽고 지저분한 수열들을 다루는 방법을 배우게 되는 겁니다. 자, 가장 쉬운 수열인 등차 수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등차 수열은요. 우리가 보통 약자로 줄여서요. AP라고 사용해요. 자, 프로그레션이라는 말이요. 프로그레션이라는 말이 수열을 의미하는데 arithmetical progression이라고 등차 수열의 영어의 악자만 따서 AP라고 해요. 그래서 등차 수열 쓰기 싫을 때 수학 선생님들이 보통 AP라고 쓰고 넘어가는 거야. 용어만 알아두도록 하자. 자, 그럼 등차 수열은 뭐냐? 차라는 말이 나와 있지. 와, 차이를 구해야 돼. 그러면 차이는 어떤 차이야? 나중항에서 바로 앞에 있는 항을 뺀 차이를 구했더니 그 차이들이 전부 어떻대? 같대요. 이게 등차 수열이에요. 자, 나중항에서 앞항을 뺀 차이, 우리는 얘를요 공차라고 부릅니다. 공차 D라고 불러요. 공차 D가 같은 수열을 우리는 등차 수열이라고 부른다. 자, 볼까? 여기 어떤 수가 나열돼 있어요. 뭔 수열이지? 봤더니 6에서 2를 뺐어. 차이가 몇이야? 5. 11에서 6을 뺐어. 차이가 몇이야? 5. 16에서 2를 뺐어. 차이가 몇이야? 5. 21에서 16 뺐어. 차이가 몇이야? 5. 와우, 차이를 뺀 게 전부 차이가 같네? 등차.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얘를 등차 수열이라고 부르게 되는데 사실 얘는 나중항에서 앞항을 뺀 게 5야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지만 계속 5씩 더해가니까 다음 숫자가 나오네. 이렇게 역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없다? 있다예요. 그래서 일정한 수 바로 누구? 공차 D를 차례로 더해서 얻어지는 수열이 바로 등차 수열이다 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결국 여기에 나와 있는 얘는 등차 수열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겠죠. 등차 수열이고 공차 D를 구하면 공차 D는 몇일까? 5가 된다 라고 얘기하게 되는 겁니다. 자, 됐죠? 자, 그러면 우리 이제 그 아래 등차 수열의 일반항과 관련된 개념 보겠습니다. 자, 첫째 항을 보통 초항이라고도 부르고요. 첫째 항이라고도 불러요. 자, 첫째 항을 보통 우리는 A라고 많이 수열해서 표현합니다. 그리고 공차는 항상 뭐라고 표현해? 수학에서 앞으로 D라고 표현을 하게 될 거예요. 자, 여기까지 됐죠? 자, 첫째 항이 A고 공차가 D인 등차 수열의 일반항. 자, 일반항의 의미는 제 n번째 항. n번째 항을 의미해요. 그래서 내가 지금부터 이 AN을 구해보려고 해. 자, 이제 써보자. 첫 번째 항 뭐야? A였지. 두 번째 항은 뭐가 될까? A 플러스 D가 되겠지. 어우, 잘한다. 세 번째 항은 A 플러스 2D. A 플러스 2D. 네 번째 항은 A 플러스 3D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n번째 항을 구하려고 해. 규칙성을 보셔야 돼요. 모두 다 A가 있지. 맞아? 그리고 여기에 몇 D를 더했는데 봐. 2일 때는 1, 3일 때는 2, 4일 때는 3. 하나씩 작은 순에 n이 나왔어요. 몇 더해줍니까? n-1 D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그 유명한 등차 수열의 일반항에 관한 식이에요. A에는 A 플러스 n-1 D라는 등차 수열의 일반항 공식이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럼 얘 외워야 돼, 안 외워야 돼? 외워야 돼요. 자, 선생님이 얘기했지. 수열은 외울 게 너무너무 많아요. 나올 때마다 계속 착착착 차근차근 외워주셔야 됩니다. 자, 등차 수열의 일반항 A에는 A 플러스 n-1 T 세 번만 읽으며 암기하고 가겠습니다. 시작! 등차 수열의 일반항 A에는 A 플러스 n-1 D 한 번 더. 등차 수열의 일반항 A에는 A 플러스 n-1 D 한 번 더. 등차 수열의 일반항 A에는 A 플러스 n-1 D 라고 기억해 두시면 좋아요. 자, 그래서 일반항과 관련된 문제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요. 자, 일반항을 보니까 초항도 나오고 항수 n번째 항이야 라는 항수도 나오고 공차 D도 나오지. 자, 일반항과 관련된 문제는 항상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야. A, N, T 요 세 가지 요소 중에서 두 개를 주고 야, 남과 하나 구해볼래? 라고 주어지는 게 바로 일반항과 관련된 문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구나. and 관계 중에서 셋 중 두 개를 주고 남은 하나를 구하시오. 이게 기본 문제 구성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점화식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할 겁니다. 자, 점화식이라는 건 뭐냐면 인접한 항 사이의 관계식이에요. 자, 아래로 화살표 빼서 인접한 항 사이의 관계식이라고 적어 놓으십시오. 인접한 항 사이의 관계식. 인접한 항 사이의 관계식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요. 등차 수열의 점화식 두 개를 배울 거야. 사실 인접한 항 사이의 관계식이기 때문에요. 인접한 항 두 개를 가지고 식을 만들 수도 있고 인접한 항 세 개를 가지고 만들 수도 있고 인접한 항 네 개로 만들 수도 있고 인접한 항 5개로 만들 수 있고 확장은 무한히 될 수 있지만 실제 시험에 주로 나오는 가장 기본적인 점화식은 꼴랑 두 개예요. 거기에다 응용된 문제는 사고력 문제가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개의 점화식을 외워야 된다, 안 외워야 된다? 외워야 한다. 그 첫 번째 제목이 등차 수열의 2항 사이의 점화식. 두 번째가 뭐다? 등차 수열의 3항 사이의 점화식 되겠습니다. 자, 그럼 2항 사이의 점화식은 뭐냐면 아까 등차 수열은 뭐랬어? 나중항에서 앞에 항을 빼면 일정항과 공차 D가 나오는 수열입니다. 라고 했죠? 바로 그 말 그대로예요. 나중항에서요. 앞에 항을 뺀 거야. 이게 나중항이고 얘가 왜 앞에 항인지 알겠지? 나중항에서 앞에 항을 뺐더니 항상 뭐가 나온다? 일정항과 공차 D가 나온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문장을요. 어떻게 외운다? AN 플러스 1 마이너스 AN 이런 거 쓰지 않을 거예요. 왜? 이 알파벳은 BN, CN 마구마구 바뀌어. 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바뀌어도 할 말이 있어요? 없어요? 나중항에서 앞에 항을 빼면 일정항과 공차 D 나온다가 되는 거지. 즉 여기에 보이는 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문장의 내용이 중요한 거야. 2항 사이의 점화식은. 자, 그러므로 우리 2항 사이의 점화식은 이렇게 외울 겁니다. 시작! 나중항에서 앞에 항을 빼면 일정항과 공차 D 나온다. 한 번 더. 나중항에서 앞에 항을 빼면 일정항과 공차 D 나온다. 한 번 더. 나중항에서 앞에 항을 빼면 일정항과 공차 D 나온다.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 한번 보도록 하자. 여기에요. AN 플러스 1, AN 플러스 2, 3항 사이에 관계식이 있어요. 그럼 우리 요 항 두 개만 보면 나중항에서 앞에 항을 빼면 일정항과 공차 D 나온다. 식 세울 수 있지. 자, 그리고 요 뒤에 있는 인접한 두 개의 항을 보면 나중항에서 앞에 항을 빼면 일정항과 공차 D 나온다. 라고 식 세울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와우, D는 D 같으니까 등치법으로 얘랑 얘랑은 같다라고 식을 놓을 수 있겠다. A의 n 플러스 1 마이너스 AN이라는 애랑 A의 n 플러스 2 마이너스 A의 n 플러스 1은 같다라고 놓을 수 있겠다. 그런데 나는 마이너스 엄청 싫어하거든. 그래서 마이너스 붙어있는 녀석들을 이항을 해줬더니 2배의 AN 플러스 1은 AN 플러스 A의 n 플러스
2와 같아진다라는 이런 식이 만들어지겠네. 그죠? 이것이 바로 뭐냐면 제3항 사이의 점화식이에요. 자, 가운데 항의 2배는 앞에 있는 항과 뒤에 있는 항을 합한 것과 같다요. 그래서 가운데 항의 2배는 앞뒤 항을 합한 것과 같다. 우리는 등차수열의 3항 사이의 점화식을 알파벳으로 외우지 않고요. 내용으로 암기할 겁니다. 알파벳은 계속 바뀌어. 자, 여기까지 되셨습니까? 예. 그래서 여러분은 식을 딱 봤을 때 어머! 등차수열이네? 등차수열 점화식이네? 등비수열 점화식이네? 이런 걸 아셔야 돼요. 자, 우리가 등차수열의 제3항 사이의 점화식도요. 3번만 읽으며 암기하고 우리 끝났니 혹시 수업? 아니 15분 정도 남았어요. 깜짝이야. 끝난 줄 알았어요. 너희들이 반응이 갑자기 뜨아해서. 예. 자, 등차수열의 3항 사이의 점화식 불러볼까? 시작! 등차수열의 3항 사이의 점화식. 가운데 항의 2배는 앞뒤 항 합한 것과 같다. 한 번 더. 등차수열의 3항 사이의 점화식. 가운데 항의 2배는 앞뒤 항 합한 것과 같다. 마지막. 등차수열의 3항 사이의 점화식. 가운데 항의 2배는 앞뒤 항 합한 것과 같다. 라는 이와 같은 점화식이 나오는데 사실요 얘는 2항 사이의 점화식이 문제에 주어지면 우리에게 굉장히 유리한 조건이에요. 3항 사이의 점화식이 주어지면 얘는 우리에게 굉장히 불리한 상황이다 라는 것까지도 깨고 계셔야 돼요. 자, 얘가 왜 유리한지 보도록 할게요. 자, 수열이 무슨 수열인지 모르는데 이런 점화식을 주면 우리는 이 점화식만 보고도 와, 얘 등차 수열이구나 라는 정보를 얻어낼 수 있어야 돼. 그리고 하나 더 할 수 있지. 등차 수열은 등차 수열인데 무슨 정보를 알 수 있어요? 공차 D가 주어졌네 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자, 반면에 3항 사이의 점화식은 우리에게 되게 불리해요. 왜? 3항 사이의 점화식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유일한 사실은 등차 수열이구나 라는 정보밖에는 없어요. 맞습니까? 그래서 문제가 보통 어떤 식으로 만들어지냐면 얘는 등차 수열뿐만 아니라 등비, 기타 잡수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2항 사이의 점화식이 주어졌을 땐 초항 하나만 줘요. 얘가 유리하기 때문에 3항 사이의 점화식이 주어질 땐 항상 첫 번째 항도 주고 두 번째 항도 줘. 뭔지 알겠어요? 불리하니까 그만큼 조건을 더 붙여주는 거야, 출제자가. 문제를 풀라고. 알겠죠? 예, 이런 측면이 있다. 그럼 이제 우리 이런 생각해 볼 수 있지. 선생님, 이 점화식 근데 왜 외워야 돼요? 이거 알아야 돼요? 예, 알아야 돼요. 자, 지금부터 왜 점화식을 완벽히 암기하고 공부해야 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열이라는 녀석을 표현하는 방법은요. 이제 우리가 점화식을 배움으로써 2가지 방법이 생겨버려요. 자, 우선 일반항 AN을 가지고 표현하는 방법도 있고요. 자, 또 다른 방법이 바로 뭐냐면 귀, 납, 적, 정의를 통해서 수열을 표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요. 초항하고요. 점화식. 요거 2개만 줘버려도 우리는 수열을 표현할 수 있어요. 자,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요 녀석을 봤더니 일반항으로 수열을 표현하고 있지. 그럼 나 이 일반항만으로 수열을 쫙 나열할 수 있어? 없어? 있어요. n자리에 1 대입합니다. 1. n자리에 2 대입합니다. 몇 나와요? 4. n자리에 3 대입합니다. 몇 나옵니까? 7. n자리에 4 대입해요. 몇 나옵니까? 10. 오, 이런 수열이 되는구나 라는 사실을 일반항 하나만 보고도 알아낼 수 있지? 그런데 이거 어떨까? 초항은 1이에요 라고 주어졌어요. 그러면서 나중항에서 앞에 항을 뺐더니 일정항과 공차 3이 나와요 라고 준 거야. 그럼 우리는 얘를 딱 보는 순간 와우, 무슨 수열이구나? 등차 수열이구나. 공차가 몇이구나? 3이구나. 그러므로 1에다 3씩 계속 더해가지고 숫자가 만들어지겠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지. 맞니?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얘도 어때? 똑같이 수열로 나아가더라는 거지. 그러면 출제하는 사람이요. 너희들에게 야, 일반항 줄게. 수열 구해봐. 이런 문제를 내겠니? 점화식 줄게. 수열 구해봐. 이런 문제를 내겠니?
점화식이 나오는 거야. 왜? 일반항은 너무 노골적으로 쉽잖아. 그냥 대입하면 답 나오는데. 근데 점화식은 애들이 이 점화식을 무슨 수열의 점화식인지 외우지 못하면 문제를 풀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얘가 훨씬 중요하고 어려운 거야. 어려우니까 중요한 거야. 자, 밑에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일반항 AN을 주면 문제가 너무 쉬워지므로 대부분의 문제는 점화식을 적었죠? 계속 읽는다. 점화식부터 시작! 점화식을 문제에서 주고 이것을 이용해서 일반항을 구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그러므로 앞으로 배우게 될 각각의 수열들 등차, 등비, 조화, 개차, 변명고, PQR, 1차, 땡땡땡이 가지고 있는 점화식의 특성을 잘 공부하고 일일이 암기해야 한다. 결론! 암기할 것이 무척 많으니 개념집을 끊임없이 읽는 길만이 살 길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려준 거야. 자, 한번 묻자. 수열 여기에서 이미 한번 배웠던 사람들 손 들어볼까? 쉬. 예, 배워봐서 알지? 많이 외워야 돼. 대략 외워도 돼. 엄청 외워야 돼요. 알겠습니까? 예. 자, 그러면 이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 등차 수열의 일반항에 대해서 좀 연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등차 수열의 일반항 외웠지? 다시 한번 두 번만 읽으면 암기해볼까? 시작! AN은 A 플러스 N 마이너스 1 D라고 주어졌어요. 그런데 사실은요, 어떤 특징이 있냐면요. 결국 등차 수열이라는 건 N에 관한 식이야. 즉, A하고 D 자리에는 어떤 어떤 숫자가 들어갈 거라는 얘기야. 맞아요. 그러면 우리는 이 식을 N에 관한 내림차순으로 정리를 하는 게 더 낫지 않겠니? 그래서 N에 관한 내림차순으로 정리를 하면 뭐가 돼요? dn 플러스 a 마이너스 d라는 이런 식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AN을 쓸 때 어떤 미친 사람이 3 플러스 n 마이너스 1, 2 이렇게 쓰는 사람은 없어요. 그냥 어떻게 쓴다? 예를 보면서 2n 플러스 1이라고 이렇게 쓰면 썼지. 출제하시는 분이 이런 꼴로 내지는 않잖아.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n에 관한, 가만히 보니까 등차 수열이라는 애들은 전부 n에 관한 몇 차식이에요? 1차식이에요. 아, n에 관한 1차식이 나오면 모두 등차 수열이구나. 그리고 등차 수열에선 공차의 정보가 되게 중요한데 그 공차가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n의 개수 자리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와, n의 개수가 공차 d구나 라는 이런 사실을 알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결론은 이겁니다. 요걸 기억하셔야 돼요. 자, 한 번만 읽고 넘어가자. 시작! n에 관한 1차식은 모두 등차 수열, n의 개수가 공차 d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개념을 알았으면 밑에 있는 문제 풀어보실 수 있을 거예요. 풀어보세요. 예. 자, 되셨습니까? 자, 우선 보도록 할까요? 자, 1번. 얘 등차 수열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 2번. 등차 수열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n에 관한 1차식이니까 등차 수열이야. 공차 몇입니까? 마이너스 4다 라고 할 수 있겠지. 자, 3번. 얘 등차 수열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n에 관한 1차식도 보이지만 뒤에 뭐가 붙어 있어? 지수에 n에 관한 1차식이 들어가 있으면 아니에요. 얘는 n에 관한 2차식이니까 등차 수열이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딱 일반항만 봐도 등차 수열이네 라고 판단할 수 있어야 된다.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아래쪽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 지금부터요, 요거 빨리 구하는 방법 설명드릴게요. 자,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지금 되게 중요한 공식을 알려줬는데 그 DN으로 시작되는 공식은요, 보통 일반 교재, 일반 선생님들이 잘 안 가르치시는 개념이에요. 왜? 몰라서. 그럼 그분들은 뭘로 푼다? A 플러스 N 마이너스 1 D. 여기에 이제 굉장히 충실해요. 자, A 플러스 N
n-1 d 공식에 충실한 분들은 이런 문제 나오면 예를 들어서 요건 필기하지 마, 하지 말라고 보여주는 거니까 공차 d가 5고 a가 1이야 이런 문제 나왔어. 이제 나보고 일반항을 구하래. 그럼 어떻게 구하는 경향이 있어? a 플러스 n-1 d니까 얘는 5n에다가 계산해서 마이너스 4야. 오, 잘 구했다. 이렇게 구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구할 거냐면 자, 여기에 이제 등차 수열이 딱 나와 있지. 일반항 구하세요라고 하면 그냥 무조건 A에는 얘를 보면서 씁니다. 몇 n? 5n. 됐지. 그리고 이제 생각하는 거야. 와, 초항이라는 건 첫 번째 항이에요. n자리에 몇을 넣어야 된다? 2를 넣었을 때 얘가 1이라는 숫자가 나와야 된대. 뒤에 뭐가 붙어야 될까? 마이너스 4가 붙어야 되겠지. 이해가 되십니까? 예. 그럼 밑에 건 너희들이 해보면 되겠네. 예. 그러니까 그 공식 순진하게 다 쓰지 말고 막바로 암산 처리하는 훈련을 하라는 거예요. 자, 다시 해볼까? A는 몇 n? 마이너스 4n 써요. 1 대입했을 때 얘가 2가 나오려면 뒤에 플러스 6. A에는 몇 n? 3n. 얘 1 대입했을 때 마이너스 2가 나오려면 뒤에 마이너스 5가 오면 되겠구나. 이런 식으로 막바로 빠르게 구할 수 있다예요. 자, 이제 예.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서 또 그러니까 선생님의 수열편이요. 다른 일반 시중교재에 나와 있거나 다른 선생님들의 강의 내용보다 좀 더 깊이가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 조금 더 외울 거리가 많고 조금 더 생각할 거리가 많은데 그 녀석을 정확히 알아두면 엄청 쉽고 빠르게 풀 수 있는 개념들이니까 가르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는 이제 숨어있는 1인치 공식 보도록 할 거예요. 자, 요거 등차 수열의 2항 사이의 점화식이지. 뭐라고 배웠습니까? 시작! 나중항에서 앞에 항을 빼면 1점항과 공차 D 나온다. 이렇게 외우라고 배웠어. 다시 뭐라고? 시작! 나중항에서 앞에 항을 빼면 1점항과 공차 D 나온다 라고 배웠는데요. 사실 여기에는 숨겨져 있는 부분이 있어요. 바로 뭐냐면 an 플러스 1 마이너스 an은요. 원래는 n 플러스 1 마이너스 n의 d 요런 애가 숨겨져 있어요. 얘 뭐야? 요거지. n 플러스 1 마이너스 n 한 개 요게 사실은 숨겨져 있는데 얘가 계산이 되다 보니까 1이 돼서 그냥 우리가 d라고 계산을 했던 거야. 결론 내겠습니다. a의 n 마이너스 a의 n은 n 마이너스 n d라고 요렇게 막바로 풀 수 있다. 이게 바로 숨어있는 1인치 공식 되겠습니다. 자, 밑에 나오는 내용은요 조금 말이 많이 필요해서 시간 내에 할 수 없어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다. 수고하셨습니다. 삼각함수 별표 얼마 안 남겠는데 별표 문제 생기면 한번 그거 내주시죠. 네. 아.